네, 타이거 리서치 김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3프로TV는 처음이시죠?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나오시면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타이거 리서치가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서치의 이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호랑이. 맞습니다. 네. 호랑이 자기소개를 연구. 좀 간단하게. 저는 이제 그 2022년부터 네. 이제 그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리서치와 기업 자문 사업하고 있는 그 타이거 리서치의 대표 맡고 있는 김규진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전통 금융기관과 블록체인의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트렌드가 있는지, 규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리서치 보고서를 내고요. 저희 기준으로 한 국내 한 90%의 그 금융기관 분들께서 저희 리서치 구독하시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에 또 직원분들이 계셔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서치 회사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야, 이거 뭐 대단하시네요, 준비한 진짜. 것 같은. 그러게요. 사실 이제 오시자마자 저희 이게 이 2부와 1부 넘어가는 짧은 순간에 자기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좀 네. 긴장했는데. 타이거 리서치는 다행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챙겨보는데 그러나요? 조금 네. 이제 크립토 씬에서 리서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근데 타이거 리서치는 좀 특징이 매크로 얘기를 좀 잘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잘 짚는다는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네. 과거에 뭐 메살이라든지 유명한 리서치 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크립토에 집중을 하는 편이 많아요. 아. 크립토 안에서 돌아가는 거에 네.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타이거 리서치는 약간 그 지금 설명에도 들어가 있지만 전통 금융이랑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만나는 부분에서 네. 조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서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리서치 펌 대표님이 나오시는 거는 사실 처음이라서 그래 영광입니다. 굉장히 좀 격조 높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어떤 네. 얘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 바로 전 세션에서도 이제 클래리티법 얘기를 하셨는데 네. 클래리티법 워낙 관심 많으시고 그 앞으로 한 달 안에 있을 땐 가장 큰 좀 캐탈리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네. 또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또 회사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코인 거래소, 특히 글로벌 코인 거래소들이 이제는 코인을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고 네. 이제 증권이나 채권 같은 전통 금융 자산을 거래를 하는 걸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점들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 일단은 클라리티 법안부터 네, 그렇죠. 이게 워낙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일단은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독자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일단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8월 안에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저는 8월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80%? 안 된다가 안 된다가 80%. 안 된다가 80%. 네, 지금 이게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뭐 이런 이유인가요? 사실 오늘 좀 준비한 얘기는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법안에 대한 이슈라기보다 정치적 이슈로 번졌기 때문에 양쪽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거를 빨리 통과시킬 정치적 이유가 좀 상실된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다른 분들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공화당이 53, 민주당이 이제 47. 그래서 네. 일부 지금 공화당 의원 한 2-3명 정도는 반대 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산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7개에서 9개 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어마어마한 딜을 먼저 이제 카드를 쓰실까 하는 어떤 정치적 이슈가 가장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글로벌 리서치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각 주요국의 이제 규제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아마 2주 전에 출연한 밀러가 네, 솔라나 밀러 정책연구소의 네. 이제 밀러 CEO님도 저희가 초청해서 한국에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랑 좀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는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밀러님 통해서 듣기에도 지금 많은 정치적 명분이 좀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동전 뒤집기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밀러 대표님 사실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는 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네, 그렇지만 언제 될진 모른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통과는 될 건데 네. 언제 될진 모른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가시긴 했는데, 네. 뭐 네. 인상적인 면은 지금 그 공개된 정보인데 지금 미국 이번 중간 선거 때 가장 큰 돈을 많이 이제 기부한 네. 이제 집단이 그 크립토 산업에 있는 분들이고 순위가 리플,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저는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좀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과 잘 협의를 해서 중간 선거 이전에 이제 많은 기부금을 할 테니 통과를 지금 시켜달라 이 방향으로 흐를지 아니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통과시키기에는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니 그 우리를 많이 후원해주고 추후를 좀 살펴보자.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사실 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제 직감적으로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네. 약간 리플 그리고 뭐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클래리티 법안 지금 통과되는 것보다는 내년이나 이렇게 조금 늦게 딜레이가 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아마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나 이런 쪽들은 지금 통과시킨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그럼 생각할 로비를 거고. 하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그렇죠. 내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 카드를 지금 써버리면 과연 중간 선거 때 더 많이 도와줄까?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될까?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돈을 준 거는 이미 그렇죠. 준 거고 네네. 또 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제 추측에 가까운데 네. 네. 어떤 퓨어하게 정치적인 상황을 묘사한다면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미국 무서운 나라군요. 그 굉장히 뭔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사채업자들이 어떤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이제 한때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스 같은 거 보면 네. 그쵸.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훨씬 더 이런 정치적으로 첨예한 상황들은 아무래도 미국은 자본의 힘에 움직이는 그렇구나. 모습이 크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공직자윤리청에서 발표한 뭐 2억 가까이 2조 가까이 되는 이런 금액을 작년에 크립토로 벌었다.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 쉽게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뒤져보면 네. 민주당 의원들이 주식 투자 같은 게 훨씬 많던데 네네. 그거 다 뒤지면 저는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워낙 금액의 차이도 되게 크고 네. 그게 지속이 되고 있고 후원이나 어드바이저의 상황이 아니라 주도가 그렇죠. 주도했다라는 주도했다라는 네. 측면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 동안에 지금, 비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란 문제 다시 좀 이번 주에 다시 터져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 좀 증대된 상황인데 과연 이럴 때 민주당에서 그래 우리가 양보해서 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양보해서 그 클래리티법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기가 그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 상원 개표가 김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영인데 과연 이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이슈들을 눈 감아줄 수 있을 그쵸, 법한 뭔가 이런 지지하는 듯한 그런 액션. 맞아요. 그런 액션 민주당에서 과연 취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제 정치적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뭐 미국에 살아본 경험도 있고 뭐 그간 크립토 시장을 바라봤을 때 네. 8월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폴리마켓이나 뭐 카이시에 있는 예측 시장 그 어떤 확률을 봐도 지금 8월 통과는 굉장히 낮은 점점 20% 낮아지고 미만. 있고 사실 이게 연내 통과가 지금 한 40% 조금 맞아요. 넘어서는 그런 맞습니다. 수준이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다 무산이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저도 이제 과연 이제 막 폭망하는 거냐 이런 이제 크립토 이제는 산업이. 어둠의 시장이다. 네. 근데 네. 그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켓에서 많이 팩터인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내가 아는 정보는 시장에서 다 인지하고 팩터인된 상황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이번 올해 기준으로 58,000불, 6만 불 이렇게 갔었고 네. 그 와중에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또 크립토를 그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그런 좀 심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존재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63,000불, 4,000불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마켓에서는 이미 클래리티 법안이 뭐 올해 안에 통과는 되게 어려울 것, 그 불확실성을 이미 담고 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은 SEC나 CFTC에서 360일에 걸쳐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주니어스도 지금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잡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별로 이렇게 당장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제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아마 상황인가요? 연초보다는 확실히 악재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격언 중에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크레디티법은 현재 형태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 전통 금융 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 도입할 수 있는 토대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이 크레디티 법안이 8월에 통과하냐 11월에 통과하냐를 일희일비하지 않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리플이나 뭐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회사들 크립토닷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개별 굉장히 주가, 열심히 로비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 개별 주가가 굉장히 조금 등락할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이게 통과가 8월에 안 된다고 해서 크립토가 뭐 망하거나 맞습니다. 그런 건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네. 뭐 갑자기 이제 크레디트 법안이 11월로 연기됐다고 해서 뭐 3만 불로 빠지고 이런 상황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스트럭처럴 어떤 구조적으로 뭐 ETF도 존재하고 있고 이제 DAT 같은 기업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제가 창업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 요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시장은 이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지금 뭐 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제 가격이. 지갑도 그렇죠. 굉장히 좀 말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든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새로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노력, 또 한국에서 안 된다면 해외에서 하고 또 미국 내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쌓아온 어떤 내공이나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이 내년 내후년에는 분명히 발휘할 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리티 법안을 저희는 네. 이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는 건데 하면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다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에는 공통적으로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 뭘 믿고 하는 거지? 네.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업 있잖아요, 본업. 네. 본업에서 분위기가 이거는 확실히 달라졌다. 라는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도 네. 클라리티 법안 뭐 8월에 통과 안 될 거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 중요하지 않고, 근데 확신을 가지시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그런 움직임 자체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클라리티 법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거는 이제 변화가 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건데요. 네. 여러 가지로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지니어스 법안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다른 법안에 뭐 끼워 넣기로 통과가 된다던가 그래서 이번에 저도 지금 네.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OUSD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너무 의외였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 왜 의외였냐면 저는 원래는 사실 지니어스 액트 통과되고 월가에서 굉장히 많이 뭔가 시도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도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시도가 없는 거냐 물어보면 현재 있는 분들이 그게 규제가 아직 완비가 안 돼서 들어오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계속 거의 3천억 달러 수준에서 붙박이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그럼 클래리티가 통과돼야 사실 뭔가 제도권에서 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생기고 이럴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OUSD가 들고 나와서 네. 약간 의외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 질문 지금 방금 해주셨던 질문도 저는 같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이제 전후로
뭔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뭔가씩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저는 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 크레디티 법안,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규제나 개인과 관련돼서도 규제나 어떤 새로운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직후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약간 늦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 그거 나온 다음에 사자 하면 사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땐 이미 늦은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이 이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준비를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3년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단 규제가 클리어하지 않고 이 생태계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업을 만들고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거두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할 거고 어느 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네. 준비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으로나 어떤 국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다 기다리자라는 입장이라기보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해놓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시기는 아마 2024년인가 그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출시된 이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후로부터 좀 분주해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TF를 조성해서 시작을 해보고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들 펀드를 만들어보고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정산 시스템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기간이 한 2년 정도 지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크레디티 법안이라는 것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오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났는데 그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카드에서도 아발란체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현대자동차 북미 법인에서 멕시코 법인으로의 $20,000 송금을 테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실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은 그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도 실행한다는 거는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제 크레디티 법안을 마치 경기 시작 어떤 윗슬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를 더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저희가 아무리 올해 여름이 덥다고 하더라도 가을은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네.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도 크레디티법, 지니어스법, 디지털 기본 자산 기본법 이런 거의 통과와 상관없이 이 계절은 다 분명히 온다라고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좀 답변이 된 부분이 그 OUSG는 왜 하필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 시점에 짠하고 나타났다기보다는 어쨌든 지난 세월 동안 준비해 놓은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시점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그냥 거죠. 이제 배어 나오듯이 네, 약간 그렇죠.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네, 현대차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한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공개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들끼리 하면 아무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게 알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 내부 간의 거래인데 이거는 네. 이제 피칭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걸로 인해서 뭘 얻는 게 있으니까 사실 했겠죠. 그렇죠. 그게 뭔지는 저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클라리티 법안이 당장 우리는 이제 코인 가격이 언제 오르나 이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모멘텀이 중요하긴 한데 맞아요. 네, 어쨌든 8월에 안 되더라도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진 않다. 요게 이제 저희 투자자들께서 좀 시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오늘 가져오셨던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로빈후드 최근에 네. 예,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맞아요. 로빈후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원래 코인만 거래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광의의 RWA로 그쵸. 확장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렌드가 이미 됐고 네. 돈을 거기서 훨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완전히 맞고요. 네. 저는 약간 닭살이 돋을 정도로 요새 약간 이분들의 예. 움직임에 좀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 리서치 회사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앞으로 변화할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는 코인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코인을 거래할 것이고 계속 새로운 알트를 상장시켜는 비즈니스 모델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예상이 내부적으로 좀 많이 빗나가서 지금은 바이낸스나 바이빗, OKX 그리고 조금 미국에서는 좀 라이트한 이제 이런 슈퍼 앱들, 로빈후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거래하는 에브리띵 거래소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트렌드로 남지 않을 거고 저는 이러한 저는 이제 비국적 거래소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글로벌 거래소라고 하기에는 그 국내 거래소들에게는 너무 민폐인 것 같아요. 뭐 국내 거래소들도 충분히 뭐 국내 막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미국 다 그 나라의 규제를 잘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정도로 지금 비국적 거래소들의 사업 영역 확장이 너무나 무섭고 닭살이 돋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로빈후드는 그런데 원래 주식을 주로 하던 곳이었잖아요. 네. 오히려 로빈후드는 거꾸로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코인을 하다가 이제 에브리띵으로 네, 맞아요. 하면서 네. 전통 주식도 하는 거고, 네. 근데 로빈후드는 전통 주식만 하다가 이걸로 넘어온 케이스라서 네. 또 약간 다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저기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비국적 코인 거래소였던 친구들은 지금 선물 위주로 이제 증권인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 노출, 영어로 이제 이코노믹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예. 경제적 노출만 되면은 모든 것을 상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코인이라는 어떤 그 블록체인 기반 위에 올라와 있는 토큰이나 코인만을 거래하는 거래소였고 여기에 변동성이 크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코인이 더 이상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방식을 찾아서 이제 뭐 미국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던가 또 이를 100배 아니면 1000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계속 출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가 로빈후드 같이 그 증권 거래를 주 목적으로 예. 더 재밌게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의 리테일에서 좋아했던 그런 툴들은 이제 코인으로까지 그게 넘어가고 있는 성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거래소는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국경에 제한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모토는 하나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비국적 거래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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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은 네. 이게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 바이낸스 네.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한번 송사가 세게 있었잖아요. 네.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 바이낸스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는 주식 토큰화 프로그램이 약간 좀 위험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상품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그냥 발벗고 다 뛰어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나중에 뭐 위법해서 걸리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러면 대략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까지 지금의 이런 뭐랄까 무법지대는 너무 나쁜 표현인 것 같고 와일드 웨스트. 네. 네.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네.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와일드 웨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규제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 아마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ADGM 그 아부다비에 있는 규제 프리존의 라이센스를 받고 합법적인 이런 토큰 증권화 엔진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규제로 한국의 규제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래소이지만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와일드 웨스트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의 네. 규제를 지키고 있고 그게 샌드박스의 형태던 어떤 조금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는 국가를 활용해서이던 그래서 횡보가 거침이 없다. 그리고 기획에서 상품화의 속도가 사실 너무 빨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좀 무섭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국내 증권사나 이제 국내 은행들도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이제 제가 이제 올 초에 워낙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식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저한테 주었었어요. 근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뭐 해외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가격의 지수화해서 이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들을 출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완벽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상품은 내가 너무
위험에 많이 노출될 것 같아. 이거는 나에게 의결권도 주지 않고 증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까요? 사람들은 사실 내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오늘도 아마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형태로 상장은 되는데 이게 과연 의결권이 있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과거 애널리스트로 근무할 때 알리바바나 바이두를 담당했었는데 ADR은 원래 의결권이나 이 증권의 형태로 보증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단지 경제적 노출을 되는 방법일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앞으로 대중들이 워낙 요새 인플레이션도 크고 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층 사다리로 올라가기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주요 선진국들에서 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찾아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트렌드이자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한 네. 4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아 벌써 그렇게 되었군요. 네. 아유, 네. 너무 많이 떨었네. 지금 쭉 얘기해 주셨던 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근데 네.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소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저도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everything exchange가 만들어지게 되면 돈의 흐름이 지금은 한국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요게 한국 대비해서 좀 자유로운 국가들이 또 있고 또 미국에는 미국의 사정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코스피에서 뜨거운 핫 이슈가 사실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네. 맞아요. 이슈인데 반도체 레버리지 네. 지금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근데 음. 이게 또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던 또 여론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종합해서 보셨을 때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 레버리지 특히 같은 경우는 홍콩에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코인 거래소들에 각각 하나씩은 다 있고 네. 덱스에도 있고 약간 이런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한국에서 폐지하게 되면 이걸 투자하던 유동성이 해외로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거 리서치에서 그간 이제 그 리서치를 작성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하는 리포트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데이터 팀에서 추적하는 것 중 하나가 일일 그 해외 가상자산 해외 유출량을 검색을 해요. 보통 1,000억 정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네. 저희가 대시보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규제 당국이나 거래소에서 많이 좀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국내에서 이제 과세 문제 그리고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약간 규제가 강해지고 그립이 강해지는 때부터 계속 저는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1,000억 달러가 순유출인가요?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순유출입니다. 순유출. 네.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네. 제가 뭐 봐도 네 오늘도 많이 계속 유출되고 있고 저희 이제 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네. 외환 통제를 사람들이 송금을 이제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시대에는 당연히 그게 막힐 수 있고 통제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막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트래블 룰이 더 명확해지고 약간 최근에 뭐 베리파이 바스프나 이제 코드 같은 이런 통제 툴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금융이 국경이 좀 사라지는 시대가 점차적으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은행 뭐와 증권사 포함 상관없이 이제 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제 그 소위 볼륨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 어떤 규제에 대한 속도나 어떤 오픈된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약간 업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 그냥 문득 궁금한 게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더 빠져나갈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뭐 하는 사람만 했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거 뭐 네. 홍콩에서 하고 하는 사람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본 상황에서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맛집에 가면 한 번 먹은 그러니까 못 먹은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뭐 이런 느낌인데 네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고 투자는 자기 본인이 리서치를 하고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어쨌든 투자자 모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쫓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기가 하이 컨빅션,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투자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또 존재하고 반대로 이제 공매도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다 조금 어렵고 고차원적인 투자 기법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간 금융교육 수준이 저는 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아버지 세대 또는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거의 뭐 종이로 아니면 뭐 예. 오늘도 뭐 기사에 있다 보니까 전원주 선생님께서 이제 돈 뭉치를 침대 밑에 깔고 있었다. 이게 저희 아마 할아버지 세대의 생각이었다면 맞아요. 장판 밑에 무조건 하나씩 예. 깔았죠. 예. 이게 뭐 어제 방송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이거를 은행에 맡겨서 고금리로 살자. 근데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좀 증권 투자하고 이랬지만 또 최근에 젠지들은 이제 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금융교육의 수준이 되게 높아졌고 인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더 이제 노출되고 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가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올인원 뭐 거래소, 에브리띵 익스체인지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렸는데 그거를 약간 오늘 배경 설명을 안 들었다면 네. 아 그래 뭐 로빈후드가 돈 벌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네.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글로벌의 어떤 유동성 변화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까지는 안 해봤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변화들이 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네. 얘기 해주셨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시대에 좀 주의해야 되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투자하는 플랫폼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에 대해서 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력이 될 수도 있고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이제 찾아보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오늘 나와서 할 말이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는 사실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네. 개인들이 다 현업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를 제가 실사를 하고 이런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 업력이 얼마나 됐고 그 회사의 CEO에 대한 인터뷰 정도는 찾아보시면서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나 투자 상품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를 하는 건 되게 맞는 것 같고요.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분이 이제 피터 린치라는 분인데 사람들이 자기 이제 등산용품 살 때는 되게 몇 날 며칠을 공부를 하면서 본인 투자 상품 공부할 때는 와, 너무- 되게 쉽게 네. 찔리네요. 저희 사실 뭐 살 때 되게 공부 네. 많이 하잖아요. 최저가 검색해보고 네. 최저 검색해보고 뭐 이 기능이 있나 없나 뭐 친구한테 이 기능은 진짜 필요한 거다라고 조언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도 그 정도만 해보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치 투자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트코인 지금 사도 돼가 제가 아마 받는 질문의 50% 이상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언제든 살 수 있다. 언제든 사도 되는 가격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 미만으로 적립식으로 살아가면 나의 은퇴나 또는 나의 자식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이게 많이 내용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네, 저도 한번 방송 끝나고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김규진 타이거 리서치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